자, 오늘은 중요한 수업입니다. 뭐 다 중요하지, 이 수업 과정 전체가. 성공에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5가지 원리. 그 다음에 학습의 4단계.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죠. 그런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과실을 못 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수성과 탁월성, 그 공통의 어떤 특성을 보니까 5가지로 요약되더라. 그럼 이 5가지만 만든다면 누구나 성공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자신의 성공 전략이나 도구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의 과실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포예요. 이 라포는 저번 수업에서도 라포가 가진 그 힘, 라포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형성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첫 번째 원리, 성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라포라면 이 라포는 3가지가 있다 했거든. 자신과의 라포. 그렇죠. 자신과의 라포. 상대방과의 라포. 상대방과의 라포. 세상과의 라포. 그렇죠. 이 3가지다. 그럼 이 3가지를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라포라는 것은 또 나누어져요. 3가지로. 내 자신과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라포, 내 어떤 멘탈, 마음에 관련된 라포, 또는 내 어떤 영적인 부분의 라포. 이 3가지가 내 자신과의 라포,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 자신과의 라포를 먼저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돼야만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체적인 라포를 한번 보죠. 나 자신과의 라포를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과에 대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체적인 라포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라포가 깨진 걸 제가 먼저 예를 들면 이 선생이 이게 나에게 필요한 신체적인 라포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체적인 라포가 깨진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나는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체적인 라포가 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뭐가 깨졌나요? 자기 자신과의 신체적 라포. 라포라는 개념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내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무너진 상태. 그렇다면 나에게 신체적인 라포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를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렇죠. 생각. 자,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신체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뭔가 작동되고 있다면 그게 내 자신과의 신체적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이 본인은 어떤가요? 몸이 건강한 상태 아닌가요? 그죠? 활력 있는 상태고. 그렇죠. 자, 내가 신체적인 라포가 형성됐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단 조건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나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나는 아주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라포. 자,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의 멘탈적
라포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쉽게 본인의 걸로 비추어 보셨더라 안 좋은 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마음의 라포가 무너진 상태예요.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정신 쪽의 어떤 질환,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요? 자기 자신의 마음, 멘탈적인 나포가 깨진 상태다. 그렇다면 본인의 그거에서 내가 혹시 앞에 신체적인 부분에서 내 나포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워 넣어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비만이다라고 한다면 비만은 자기 자신과의 신체적 나포가 깨진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찬다. 신체적 나포가 깨진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신체적 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다시 더 충전시켜야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강박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내 자신과의 멘탈적 나포를 깨진 상태를 만들었거든. 그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내 상태. 자, 본인의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내가 설명드렸으면 현재 본인의 이제 건강한 마음 상태가 어떤 게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먼저 초점을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한 부분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부정적인 어떤 마음 상태는 갖고 있거든, 내면에. 우리는 초점을 부정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마음의 라포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러한 마음의 나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최소한 나는 뭔가 세상을 볼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마음의 그러한 유연성을 잘 갖고 있다. 적절하게 내가 또 쿠션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내 마음의 쿠션이 건강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마음에 그러한 나포를 형성하는데 간혹은 내가 긴장이 되기도 해. 간혹은 불안하기도 해. 또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거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해. 라고 한다면 그건 내 마음에 그러한 나포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라포, 자신과의 라포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체적인 나포를 형성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나포예요. 영적인 나포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안 좋은 사례를 들자면 본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면 그건 영적인 자기 자신과의 라포, 영적인 나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런 사이비 종교 차원은 아니더라도 뭔가 귀신이 보인다. 빙의에 쌓여 있다면 빙의. 그것도 영적인 나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영적인 부분에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자원과 에너지를 내 안에서 연결을 짓고 있다면 내 자신과의 라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신과의 라포는 잘 되어 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한 반반인 것 같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직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를 5가지를 봤는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포였고 그 나포 중에서도 첫 번째가 자신과의 나포. 그럼 자신과의 나포는 이 3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코드를 하나 잡을 수가 있죠. 내 자신과의 라포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뭘 하나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걸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수용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또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뭔가 터치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한다면 그게 상대방과 나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전제는 그러한 주체가 내 자신이거든. 그래서 내 자신과의 라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즈니스에서도 타인과의 라포가 중요하죠. 비즈니스에서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교육에서도 타인과의 라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학생과 라포를 형성 못하면 선생님이 10개를 가르쳐줘도 학생은 한 가지를 못 담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라포를 형성 못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나와 연결시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100배, 1000배로 커지는데도 그 연결을 못 만들어내요. 이게 단순히 교육과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데서도, 심리 상담, 멘탈 코칭을 하는 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라포죠.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 라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내가 가져야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라포가 바로 그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타인과의 라포.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라포. 이 세 가지가 성공을 위한 5가지 그 원리 중에 첫 번째다. 라포. 그럼 우리 라포에 대해서는 저번 수업에서도 한 번 더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모든 인간관계는 라포로 시작해서 라포로 끝난다. 모든 성공의 전제에는 라포가 시작이다. 라포가 없는 비즈니스, 라포가 없는 교육, 라포가 없는 상담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라포만 형성 잘하고 라포 능력만 있어도 지금 현재 이루은 성과가 작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라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성공의 5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가 목표예요. 목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성공을 위한 5가지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일상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의 과실을 못 얻을 뿐이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앞 수업에서 또 터치한 부분이거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했습니까? 구체적이고 시한성을 가져야 되고 가능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뿐만 아니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구성 요소를, 하위 요소를 갖춘 목표를 설정한다면 저는 그 목표로 향해서 내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두 가지를 앞에 수업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라포 형성, 두 번째가 목표.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자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의 이 요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각적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우리가 민감하다. 너 왜 그래 민감해? 왜 그래 예민해?
이렇게 하면서 이 민감성과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항상 비춰버렸단 말입니다. 민감성의 다른 말이 뭔가요? 천재성이에요. 메모 잘 해놓으세요. 민감성의 반대말은, 다른 뜻은 천재성이다. 민감과 반대되는 개념은 둔감이라는 거거든. 둔감하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없거나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에 대한 내 민감성을 갖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상대방의 어떤 변화를 내가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전부 다 뭔가요?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의 각성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민감성이에요. 그렇다면 민감성은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 아닐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감성을 부정적으로 쓰죠. 왜 부정적으로 쓰냐면 성장 과정에서 이 민감성을 계속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제공해 줬던 거예요. 민감성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 천재성이라 했거든. 그럼 이 민감한 이 어떤 발달된 감각을 자신의 안에 자원과 에너지를 써서 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해 줬다면 이 사람은 그 민감성을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거나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훌륭한 어떤 사업가가 되거나 그 사람들은 훌륭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거나 훌륭한 연예인이 되거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민감성을 죽이는 교육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뭘 했나요? 주로 억압시켰고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도록 계속 강요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민감성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버렸나요? 자신의 억압되어 있는, 눌려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의 초점이 가게 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추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외부로 표출되어야 할 그러한 에너지들이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갇힌 이 에너지가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도록 부정적인 에너지를 성장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코칭,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오히려 둔감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게 들어와도 둔감하니까 견뎌내요.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계속. 그 민감성을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쪽으로 써버리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쪽으로 써버리죠. 그렇다면 이 민감성을 그러면 여기서 성공의 세 번째 이 요건으로 민감성을 이야기하는 건 뭘 뜻할까요? 이 민감성은 안테나입니다. 촉입니다. 첫 번째 이 안테나와 촉은 내 자신에 대한 안테나와 촉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자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예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변화, 상대방의 목소리, 상대방의 눈빛, 상대방의 어떤 이런 모든 의도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민감성을 가진다면 그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면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라면 그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그러한 민감성을 가졌다면 훨씬 더 유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감성을 그러한 가능성과 어떤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걸 부정적으로 써버렸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쓰는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자원은 민감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바꿔주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 에너지가 부정으로 맞춰져 가지고 내 자신 안에의 혼란을 부추기는, 나를 제약하는 쪽으로 쓰이지 않고 외부로 표출되거나 어떤 과제, 공부, 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단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민감성이다. 민감성. 자, 우리가 한의사들은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질병을 알아맞춘다 그러죠. 그걸 우리 관형찰색이라고 합니다. 관형찰색은 사람의 얼굴 빛을 보고 그 얼굴 빛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알아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눈동자 접근당서 공부를 했잖아요. 전부 다 뭘 배우는 거죠? 민감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피아노 감별사 있죠. 피아노 조율사, 감별사가 아니고 그 조율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듣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에 관련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 노래 이런 거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대단한 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는 뿅아리를 보면 그냥 뿅아리로 보잖아요. 뿅아리도 감별사가 있는 거 아세요? 암수 구분해요. 그거 다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중에 그때 한창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도 보면 그 음식 그걸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그 민감성을 쓰는 거예요. 그 TV 프로 중에 또 허준이라는 그 동의보감 그 저자죠.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민감성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민감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민감성을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좀 어떨까요? 저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 손해봤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손해봐야 될 게 아니고 그 민감성으로 내가 이 세상에 우리는 일회성인 존재예요. 한 번밖에 안 태어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존재인데도 내가 그러한 민감성을 엉뚱하게 써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그렇게 손해본 게 많다면 그걸 만약에 정말 내가 뭔가 내 꿈이나 목표나 내 사명 쪽으로 썼다면 어떨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가? 본인이 수많은 공부를 위해서 다니고 뭔가 막 찾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잘 돌이켜보면 그거 본인이 갖고 있는 민감성 아니었나요? 그렇죠. 본인이 민감성이 높다 했거든. 그럼 높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나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알아차렸다면 나는 이제 이 민감성을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이루고 싶은 부분, 나의 목표나 나의 꿈이나 나의 사명이나 나의 대전제 쪽으로 쓴다면 내가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5가지 중에 3가지를 했어요. 라포, 목표, 민감성. 자, 이제 4번째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걸 행동적 융통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뭘까? 아까 민감성의 다른 말은 천재성이었거든. 유연성의 다른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라포 이야기할 때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걸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든. 그렇다면 그 자신과의 라포가 형성된 것은 유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더 좋은 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건 일뿐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가나다라 마바사 같은 파악까지 쭉 반응할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것,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쭉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쭉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소통하는데 이 소통을 진행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한다면 두 사람의 라포는 더 공고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가에서부터 하까지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선택 능력 중에 일부만 쓰는 것을 경직성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직성과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해석하는 걸 이 한 가지로 쓰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들어와서 내가 반응하는 것조차도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러면 나포가 깨진다. 이것이 우리의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민감성은 아주 유연성이에요. 더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더 다양한 것들 중에 또는 더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유연성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농담으로 야, 이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유연성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보야 라고 한 사람하고 뭐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유연성을 가졌다면 아, 이 친구가 나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라고 내 유연성을 쓴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NLP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직성과 고정관념이에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치명적인 거거든. 이 경직성과 고정관념만 다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요, 숨이 팍팍 막혀요. 제일 불통된다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연성인데 NLP에서는 바로 이 유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연성은 지금 현재 내가 부정적인 부분에 만약에 우울하다면, 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뭘까요? 뭘 상실한 걸까요? 여기에 민감성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나요? 유연성? 더 나은 웃을 수 있는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 그것이 화학적 중독에 의해서 됐든 습관에 의해서 됐든 어떤 것이었던 간에 난 여기에 지금 민감성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내 초점을 다 보내가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나는 유연성을 상실한 상태죠. 그래서 이 유연성은 이게 신체적인 유연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신체적인 유연성. 어떤 행동적인 유연성도 있어요. 신체적인 유연성이라는 건 우리의 몸이 좀 더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걸 이야기한다면 행동적인 유연성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딱 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난 저건 하기 싫어 못해. 그건 내게 아니야. 난 그거 안 할 거야. 내일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뭐. 기회 되면 하지 뭐. 계속 뭐 행동적 융통성,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모든 걸 우리의 유연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를. 라포, 목표, 민감성, 유연성. 야, 이것까지만 가지도 우리는 대단한 성공을 위한 그런 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은 결국은 액션이죠. 액션. 실행 아닐까요? 그럼 우리 실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쉬운 것부터 실행하라. 쉬운 것부터 실행하라. 단순화시켜줘야 돼요. 쉬운 것부터. 태산은 티끌도 마다하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스몰 스텝, 스몰 스텝.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 이걸 우리가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오, 좋네. 시작하면 이미 50% 달성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안 하느냐면 시작을 안 하죠. 왜 안 하는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라포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라포와 목표와 민감성과 유연성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세팅한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성공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시련과 좌절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요 5가지를 맞춰 놓은 다음에 세팅을 해 놓는다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과 그러한 좌절을 나는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피드백을 하고 또다시 재도전을 하고 계속 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오늘 이 5가지를 이제 이 선생님 걸로 만들었어요. 본인 것만 만드는 게 그걸 실행하고 이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떤 내가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이 5가지로 와가지고만 한다면 사실은 이 5가지를 맞춰진 사람이 성공 못할 확률은 정말 희박하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가에 의한 결과잖아요. 자, 성공의 5대 원리였습니다. 그럼 이 성공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한다. 그래서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다. 그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럼 이론을 오늘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공부할 학습 4단계예요.